네, 최근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동호수를 빨리 좋은 거를 찜해 두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동호수 지정 용도로 일단은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고요. 동호수 지정용으로 일단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근데 나는 이 계약을 깨고 싶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가계약금 반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는 우리끼리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가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조건 가계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칭 상관없이 본계약이에요.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명칭 상관없이 이거는 본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라고 보냐면요.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실까요? 2015-34437 판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법원은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 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이거는 본계약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본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찜해놓는 가계약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계약금 반환을 다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됐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본계약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계약금 다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약금만큼을 포기해야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민법 565조가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보다도 내가 더 적은 금액을 찜해놓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계약금만큼의 금액을 마저 보내야 계약이 포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돌려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계약금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근데 해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고 하니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만약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공인중개사들이 가계약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깨시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쌍방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쌍방이 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질 때는 여기에 해약금 약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이분은 지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돼 있고 동호수는 지정이 됐으니까 어떤 부동산을 살지 목적물은 특정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지금 특정됐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대금이 특정됐는지,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르고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로 했는지 이런 시기에 대한 게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본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계약 단계, 찜해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포기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경우라면 그렇게 포기를 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런 걸 해보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직접 해보시고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내용 증명만으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